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페이지 64페이지, 교과서 64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떠한 다른 전류계, 전압계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소개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전류계, 전압계 관련돼서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전류는 어떻게, 전압은 어떻게 정의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래요. 전하라는 전자의 흐름인데 그때 기호가 암페어였죠. 암페어 1A라고 쓴 건 1암페어라고 있는 겁니다. 1암페어는 뭐냐면 어떠한 시간 동안에 어떠한 지점에 전하의 양이 얼마나 지나갔느냐예요. 전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땡땡땡땡땡땡 이 지점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개의 전하가 지나갔느냐라는 게 전류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나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선에서 전하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느냐 물어보는 게 전류입니다. 다음은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지만 이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위차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위차,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여기에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차이입니다. 차이.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한대요.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누가 공급을 해주었거나 누가 소비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늘어날 것이고 누가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 줄겠죠. 그 차이에 관련된 게 전압이에요. 자, 전류를 측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를 측정하는 거고 전압을 측정하는 건 뭐냐면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를.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하고 자, 이제 우리 회로를 그릴 텐데 회로를 어떻게 그리냐 관련돼 가지고 얘가 전지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얘는 전구, 얘는 도선입니다. 자, 플러스가 연결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우리 앞에서 배운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이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은 그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다 전류의 방향으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도착을 하면 반짝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전류는 멈춰있지 않고 다시 들어옵니다. 어디로? 마이너스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되죠? 이러한 그림을 단순 기호로, 전기 기호로, 전기 회로 기호로 나타낸 게 옆에입니다. 선을 여기다가 까만색으로. 자, 선을 긴 게 있고 짧고 두꺼운 게 있는데 긴 쪽이 플러스, 전지 플러스를 말하고요. 마이너스는 짧은 쪽을 말합니다. 그래 전구의 모양도 나중에 오겠지만은 이렇게 이게 오메가라는 그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하는 거 있죠? 그때 오메가가 나오는데 이 오메가 기호로 여기다 쓰고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씌우면 이게 전구예요. 전구. 아까 요거는 전지였고
그리고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된 거는 스위치였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A에다가 짝대기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씌우면 전류계. 그러면 A가 A라고 있지 않고 암페어라고 있는 거겠죠? V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압계. V가 아니고 볼트겠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회로에 이제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해 볼게요. 회로를 보니까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전류는 길이 하나라서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쪽으로 다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죠. 자, 길이 하나기 때문에 얼마나 지나갔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한 군데만 측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지역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전류가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 전하의 흐름인 전류를 측정할 때는 얼마나 많이 지나갔냐를 측정할 때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추석 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 네,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조사하면 돼요. 거기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점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류계를 넣어서 그 흐름을 측정하면 됩니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만 막으면 얼마나 지나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측정하면 돼요. 자, 전류계는 했습니다. 전류계. 근데 이제 전압을 측정할 건데 전압을 측정하는 건 에너지의 뭐를 측정하는 거래요? 차이래. 그러면은 차이가 발생하는 건 누가 공급해 주거나 누가 소비를 했을 때야. 자, 전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전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여기 전구에 들어오면 여기서 뭐를 하냐면 에너지를 전환시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여기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버려요. 여기서 그런 걸 나중에는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구가 반짝반짝반짝해. 그러면 니은 저 지점까지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오다가 여기서 일을 다 해버리면 에너지가 없어지겠죠. 자,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여기서 급식소예요. 급식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밥을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많겠죠. 그 에너지를 지나가면서 어디서 일을 하고 일을 다 한 다음에 배고픈 상태로 다시 들어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살이 찌겠죠. 배고픈 상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밥 먹은 거를 여기서 모두 다 소비를 해버립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고픈 상태로 다시 들어와서 밥을 먹고 나서 다시 일하러 가고 배고픈 상태로 다시 들어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차이를 측정하는 건데 차이가 나는 지점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예요? 차이가 나는 지점. 기역과 니은은 차이가 있어요? 기역과 니은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밥을 먹고 기역에서는 아직 일을 안 한 상태고 니은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의 에너지 차이는 당연히 있죠. 왜냐? 니은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상태, 전환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전구를 지나면서 일을 해버렸잖아요. 빛 에너지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디귿에서는 아주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을은 에너지 차이가 없겠죠? 일을 다 해버린 디귿의 상태에서 니을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배고픈 상태입니다. 니을에서 미음은 차이가 없겠죠? 아직 밥을 먹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또 미음에서 기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고 에너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니까 에너지가 늘어난 상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1번, 2번 지역입니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과 기역 사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은 일을 얼마나 했냐 부분을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만큼 공급을 해줬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일을 했니? 라고 알았으면 해서 니은과 디귿을 가지고 전압계를 측정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차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 지점에 새로운 선을 연결하고요.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계가 니은과 디귿의 차이는 얼마다 라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차이를 측정하는 건 두 지점이 필요하고요. 니은과 디귿에서 새로운 선을 연결해서 전압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압계와 전류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류계 전압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압계, 그리고 요거는 전류계예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는 여기 단위입니다. V라고 적혀 있는 볼트가 있으면은 전압계, A 암페어가 있으면은 전류계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기 전압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압계에 보시면 여기 빨간 단자가 있고 까만색 두 개가 있죠. 까만색에는 마이너스, 빨간색에는 플러스. 그래서 전원장치에서 플러스 선에서 나온 걸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요. 마이너스 선에서 저쪽에서 나온 전선을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단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5V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15V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요, 그만큼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자에 연결하면 15V까지, 여기 단자에 연결하면 5V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자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5V에 연결했기 때문에 바늘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바늘이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15라고 적혀있는 위에 눈금이 있고요. 5라고 적혀있는 아래 눈금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다 연결했죠? 그래서 5V까지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아래 눈금을 보시면 돼요. 아래 눈금을. 그런데 저희가 15V 단자에 연결을 했다 싶으면은
15V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에 눈금 0에서부터 15까지 있는 눈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볼펜 있는 곳에 바늘이 있다고 치면 지금 15V에 연결했기 때문에 위에 눈금을 읽으면 0에서부터 5까지 사이에 두 번째 칸에 있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2V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지만 똑같은 위치지만 이렇게 아래다가 연결을 했으면 5V까지니까 아래 눈금을 사용하고요. 이 똑같은 위치, 아까는 2V였던 게 똑같은 위치가 여기 아래 눈금을 보시면은 0에서 1 사이인데 반을 살짝 넘었죠? 0.6 정도 되죠? 그래서 얘는 0.6이 되는 거예요. 6V. 알겠죠? 내가 연결한 단자에 맞춰서 눈금을 선택해서 읽으면 된다. 그리고 V라고 적혀 있으면 전압계 A라고 적혀 있으면은 암페어이기 때문에 전류계가 된다. 전류계 전압계가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류계 전압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 건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극이겠죠? 여기에 그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구를 반짝반짝 킨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 해서 플러스 단자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계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양을 측정하려면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측정 장치를 놓으면 돼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추석 귀성길에 서울에 얼마나 빠져나갔냐라고 측정하려면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지나간 차의 수를 재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요. 막아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전류계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계는 암페어, 이렇게 해서 전류계. 자, 그러면 전류가 지나가는 골목을 막고 전류계를 넣었죠? 그래서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지나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계를 측정할 건데 전압,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말했잖아요. 전압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이전과 이후 상황이 있어야지만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고 많아지고 하는 차이가 있어야지만 그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전과 이후가 있으려면 두 지점이 필요합니다. 두 지점을 여기에다가 해볼까요? 여기를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기역은 전류가 나와서 전구에 들어가기 전이고요. 니은은 전류가 나와서 전구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꾼 다음 이후에 전류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압계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V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전압계가 올바로 연결됐어요. 이러한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지나가는 길목을 잡은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류계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회로에 지나가는 길목을 잡아서 끊고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예요. 차이를 하려면 어떤 지점? 두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지점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일을 하기 전과 일을 한 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잡고 이렇게 따로 선을 뺀 다음에 병렬 연결을 통해서 전압계를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원 장치, 그리고 전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선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한번 회로를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전원 장치, 여기는 DC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직접적인 흐름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직류라고 해요. 전류와 다릅니다. 직류, 직접적으로 흐르는. 나중에 반대는 교류가 있어. 교류,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교류 전류, 직류 전원 장치예요. 파워 서플라이. 자, 여기에 대해 여기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단자에서 구별하기 쉽게 빨간색 선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빨간색 선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까만색 선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전구에다가 이렇게 끼우면은 회로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회로가 완성되면 얘를 키면 불이 켜졌죠. 네, 회로가 잘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만큼의 요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지, 전압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일단 전류계를 이용하는 전류는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군데를 잘라서 그곳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거 선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하나 더 빨간색 선을 하고요. 이렇게 두 선을 만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죠? 네. 이 두 선을 끊고 전류계를 그 사이에 둬요. 근데 전류계에도 뭐가 있냐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 잘못 연결하면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고장 나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전원장치 플러스에 나온 요 선을 플러스 단자에다가 꼽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이렇게 해서 전구를 통해서 오는 요 빨간색 선을 마이너스 단자에 꼽으면 되는데 어디에부터 한다고 했죠? 5A에 먼저 해야 돼요? 0.5에 먼저 해야 돼요? 예, 당연히 0.5A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측정 범위가 큰 부분에 단자 연결을 해야지 요 바늘이 고장나지 않고 전류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은 0.5죠? 다시요. 5A죠? 5A이기 때문에 측정이 되면 요 위에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5A 연결했는데 요 정도 움직였네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5를 측정할 수 있는 위의 눈금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1과 0 사이의 반보다 한 칸 밑에니까, 네, 4A가 되겠습니다. 0.4A. 0과 1 사이니까 0.4A. 이때 0.4가 분명하지 않다. 0.41인지 0.42인지 0.39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면은 이 범위가 아래 작은 단자의 0.5A 사이에 있잖아요. 0.4는. 그래서 얘는 옮겨가지고 이렇게 측정해도 됩니다. 측정을 해보니 바늘이 여기까지 움직였네요. 그런데 내가 0.5A 연결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0.5가 있는 아래 눈금을 읽으면 0.3에서 좀 지나서 0.35 정도 되네요. 0.35 정도의 여러분이 보기에는 네, 0.35 조금 넘었죠. 예, 그 정도의 그 전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계. 자, 전압계는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두 지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전구의 전과 전구의 후를 빼도록 할게요. 전구의 전, 빨간색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구를 지나가기 전인 빨간색 부분과 전구를 지난 다음 요 까만색 부분에 선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잖아요. 플러스 쪽에서 뺀 요 빨간 선을 플러스 단자 쪽에, 전원의 마이너스에 좀 더 가까운 요 까만색 선을 마이너스 단자 까만 선에 연결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먼저?
네, 커다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15V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전원장치를 켜면 다시 불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 전압계도 이렇게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읽어보면 내가 15V에 연결했으니까 15V면 위에잖아요, 위에. 위에니까는 여기서 0, 5 사이에 한 칸 크게,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기 커다란 한 칸을 지나고 작은 한 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V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5V라는 값이 요 5V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연결하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5V에 연결했기 때문에 아래 눈금인 0에서부터 5V 사이의 눈금을 보시면 1과 여기 0.5 선에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0.5가 조금 안 되는 값을, 1.5가 조금 안 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류계와 전압계는 연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전류계는 직렬 연결, 지나가는 선의 어느 한 지점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고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 회로에서 두 지점을 선택하고 두 지점에서 따로 선을 연결한 다음에 병렬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잘 왔나요? 실제적으로 전압계 전류계가 저렇게 생겼고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거를 연결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 시각적으로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이 영상에 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변화하는 거나 이런 게. 그래서 가상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을 여러분들이랑 해서 교과서에 64페이지,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까지 말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